맥북 네오 사셨나요? 이 정도 앱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이입니다. 지난번 그 내돈내산 맥북 네오 후기에 이어서 오늘은 좀 유용한 어플들, 앱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맥북 네오로 무거운 목적보다는 가볍게 문서 작업, 스크립트 기획안 쓰고 좀 들고 다니면서 쇼츠 같은 편집하는 그런 용도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 목적에 맞춰서 좀 괜찮은 앱들이 뭐 있나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찾아보고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을 추려봤는데요. 맥북에서 써먹으면 괜찮은 앱 13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컬러 위젯.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맥북 바탕화면이 진짜 이 정도면 깨끗한 편이죠. 황무지 같은 곳을 채우긴 채우되 좀 감성적으로 채우고 싶잖아요. 그 애플 감성스럽게. 그럴 땐 역시나 이런 위젯만한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 기본적으로 맥북이 가지고 있는, 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위젯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감성스럽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딱 두 가지를 위에 얹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냐면 컬러 위젯 까시면 되고요. 앱스토어에서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의 이제 장점은 유료도 있지만 무료로도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다는 거. 요 위젯에 가시면요 진짜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인기 종목 중에서도 블랙 컨셉의 요 시계, 그래서 이 시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은 거, 긴 거, 좀 큰 거, 완전 큰 거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이 가능하고 저는 중간 걸로 이렇게 해서 수정하기 들어가 보시면 원하는 색상으로도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 테마 같은 경우도 글씨 안쪽에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글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 심지어 사진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리다 보면은 프로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유료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보다 보면은 내리다 보면 꽤나 혹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내는 돈이면 모르겠는데 월 단위로 거의 5,000원 돈을 내다 보니까 그럴 거면 내가 OTT 하나를 더 보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또 음악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플 뮤직이랑 스포티파이랑도 연동이 돼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젯 하나를 설치를 했고요. 아래쪽에 이제 미리 알림 같은 경우도 전용 위젯을 쓰지 않았고, 컬러 위젯을 보면은 미리 알림 관련해서 또 있어요. 명언도 있고 카운트다운도 있고요. 여기 있다, 미리 알림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테마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서 약간의 변주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향껏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배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꽤나 엣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바이닐팟. 위젯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이건 뭐지? 아마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요거는 위젯이 아니고요. 앱을 실행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위젯인가 했다가 눌러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낚였어요. 내가 만약에 애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를 쓴다 하시면 요거 쓰시면 꽤나 괜찮거든요. 연동이 다 돼서 스포티파이를 쓰고 있다 보니까 요거 스포티파이를 앱스토어에서 따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바이닐팟이라고 해서 요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연동만 해주시면요. 못생긴 노치 부분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음악 플레이어 크기가 있어요. 이것도 크기 맞춰서 이런 식으로 지금 크기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쨌든 위젯 같은 그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큰 사이즈로 해두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커버 아트를 배경화면으로 설정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나오는 음악에 따라서 배경화면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저는 꺼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면 계속 업그레이드 하라고 은연중에 좀 강요를 해요. 그래서 요거 눌러보면요, 지금 5,500원만 내면 그래도 구독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구매 알림이 안 올 것이고, 어쨌든 간에 테마가 더 많아진다는 게 요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이미지로 할 거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이닐 스타일로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이 테마가 다양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의 이 바이닐 옵션만 해도 꽤나 쏠쏠하고, 목적은 이 노치 부분. 근데 일석이조라는 거죠. 세 번째, 플립클로우. 이게 이제 윈도우와 맥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앱인데요. 익히 알고 계시는 이 시계, 이게 이제 화면 보호기 상태에서 분당으로 해서 이게 하나하나 플립 획획 넘어가는 시계 배경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요. 시스템 설정 가셔가지고 배경화면, 화면 보호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기타 부분의 제일 끝부분에 플립 클로가 있어요. 요거 클릭해주시고 완료하시면 적용이 되는데 화면 보호기 언제 시작할 건지,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시면 배경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요걸 만약에 풀어주시면요, 시간과 분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거
요걸 하나로 합쳐줍니다. 근데 저는 째깍 넘어가는 맛에 요걸 쓴다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얘를 핫코너에 배치를 했어요. 설정에서 핫코너 검색하신 다음에 핫코너 단축키에 가시면 요 아래쪽에 이제 핫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저는 왼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요거 누르신 상태에서 커맨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화면 보기 시작을 딱 설정해놓고 완료를 해두면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왼쪽 위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 보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잠금 모드까지 되다 보니까 잠깐 이제 카페나 그런 곳에서 자리를 비울 때 화장실 갈 때 있잖아요. 괜찮겠더라고요. 네 번째, 히든바. 이건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알고 있는 익숙한 앱이죠. 그래서 이 앱의 목적은 딱 단 한 가지, Simple is the best. 실상 이 앱이 별거 없는데 이 상태바 부분을 완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눌러보면 나머지 이제 잡다한 것들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돌아가죠. 접히게 됩니다. 원래 이제 제어센터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제어 항목 편집에서 넣을 수 있는 잡다한 것들이 은근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자세히 천천히 보시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빈번하게 좀 눈으로 체크해야 되고 자주 손이 가는 것들은 배치해 두시면 되는데 굳이 드러낼 필요 없이 요 정도 안에만 놔도 된다는 것들은 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매번 봐야 되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배터리의 잔량 상태라든지 지금의 날짜와 시간 상태. 저 같은 경우 이제 편집도 하다 보니까 이 아이폰으로 찍은 걸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드롭 하나는 무조건 놨거든요.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가는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집에 가면 자동으로 집에 거 연결되고, 자주 가는 뭐 사무실이나 카페 가면 또 자동으로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와이파이는 그냥 옮겨버렸습니다. 이거 옮기는 방법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와이파이를 커맨드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갖다 주시면 이 빠르 기준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끝납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아예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갖다 버리시면 돼요. 갖다 버리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게 커맨드 누르고 끌어버리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이쪽 가셔가지고 꺼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메뉴바는 나눠지는 거예요. 매번 체크해야 되는 거는 오른쪽으로, 한 번씩 궁금할 때 체크하고 싶은 건 왼쪽에 히든바로. 여기 이제 히든바에 들어가셔서 이 설정에 가보시면 아랫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원래 5초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저는 10초로 맞춰놨고요. 이게 뭐냐면 이 바를 연 상태에서 몇 초 뒤에 닫힐 것이냐, 5초로 해두게 되면은 와이파이 설정할 때 금방 닫혀버려가지고 10초가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다섯 번째, 클린 마이 맥. 이게 이제 유료 앱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써본 지가 한 2, 3년이 됐어요. 맥북 프로에서. 특히 저는 맥북 네오에 이 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이걸 깡통을 구매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량도 256 진짜 작고요. 벌써 81% 사용이 됐고요. 램도 8기가다 보니까 더욱더 최적화가 늘 잘 되어 있어야 무리 없이 얘를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진짜 그 용어도 어려운데, 그래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얘는 올인원으로 스캔 버튼만 딱 한번 눌러주면요, 귀차니즘 초보자들에게는 너무나 안성맞춤인 앱이에요. 알아서 이 검사를 올인원으로 싹 다 해줍니다. 이 정크 파일만 꾸준히 정리해도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찌꺼기 쓰레기거든요. 부족한 공간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확보를 해줘요. 지금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제가 정크 정리를 했는데 이 하루 이틀 사이에 또 5.5기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해도 256 중에서 5기가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검사도 해주고, 응용 프로그램 관련해서 업데이트 체크해주고, 마지막으로 저장 공간 분석까지 해줍니다. 또 이제 쓸데없는 거가 그 사이에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행만 이제 눌러주시면요, 바로 이제 알아서 또 단계별로 청소를 해줘요. 저는 또 클린마이맥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용량 파일 중에서 오랫동안 안 쓴 파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서 찾아서 솎아주다 보니까 한눈에 내가 딱 봐도 안 썼던 거는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수한 상태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청소 영역을 딱 보시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필요 없는 앱이라든지 파일들을 지웠다고 해서, 이 휴지통에 비웠다고 해서 모든 찌꺼기가 다 사라지진 않아요. 정크, 말 그대로 그 약간의 잔여 찌꺼기가 남거든요. 이걸 여기서 해결하시면 뿌리채 뽑아준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린마이맥은 맥을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샤트? 이거 어떻게 읽죠? SHOTTR. 제가 이제 지금 다운로드 받고 추천드리는 앱 중에서 단연코 가장 많이 손이 가고 가장 많이 또 쓰는 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면서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캡처해서 넣어야 되다 보니까 맥북 안에서 진짜 많이 해요. 보통 이 캡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축키가 커맨드 시프트 3, 이걸로 이제 전체 편집할 수 있고, 커맨드 시프트 4를 통해서 원하는 영역만 이렇게 또 캡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캡처해서
끝나기 때문에 밋밋하단 말이에요. 요 앱만 있으면 뭐가 좋냐, 설정이 커맨드 시프트 E거든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만 딱 이렇게 capture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저장이 안 되고요. 너무나 좋은 게 툴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같은 기능도 있어서 이런 길이도 하나하나 재주고요. 뭐가 있냐면 이런 렉탱글 이렇게 해서 두께 조절되고 색상 바꿀 수 있고 모양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강조할 부분들 딱 이렇게 강조해도 되고요. 아니면 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 기능을 통해서 필기를 하시던 줄을 긋던 뭐 이런 것도 다 되고요. 그 다음 얘가 좋아요. 마그니파이어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확대를 해서 강조하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블러 처리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하이라이트 처리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스팟라이트예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딱 이 부분만 정확하게 강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좀 어두워지죠. 이거 너무너무 유용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카운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맥북에는 창 캡처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커맨드 시프트 E를 한 상태에서 뭐 원래 같은 경우는 커맨드 시프트 4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버튼만 딱 쳐주면 이 창만 이렇게 딱 편집이 되고 캡처가 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뒷배경을 얘는 설정할 수 있는 또 옵션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샤터에서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월페이퍼로 갈 건지 아예 투명하게 갈 건지 단일의 컬러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딱 모양 맞춰서 자를 건지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월페이퍼로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뒷배경 화면이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트랜스페어런트로 간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또 바뀝니다. 근데 저는 뭐니 해도 그냥 깔끔하게 따질 수 있는 눕기 비슷한 느낌의 트림 섀도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요 이제 세이브 포맷을, 저장 포맷을 딱 설정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저장되는 폴더는 저는 그냥 다운로드가 가장 편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저장 위치 바꾸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링 스크린샷이라는 기능을 이걸 통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핫키에 가시면요, 캡처하는 이 단축키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링 스크린샷도 저는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S키에 할당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커맨드 시프트 S를 누르고 딱 영역을 저장해 주면은 알아서 스크롤링을 합니다. 그럼 딱 이렇게 한 페이지로 길게 캡처가 되죠. 7번째, 키쿨루. 맥북은 이제 아시다시피 단축키 지옥이잖아요. 저는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익은 게 커맨드 C, 커맨드 V, 커맨드 Z. 그 외에는 아무리 오래 써도요 잘 기억이 안 나서 늘상 찾아보고 늘상 헤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앱이 뭐냐면 일종의 컨닝 페이퍼예요. 근데 이 앱의 장점이라면 딱 사파리에 가서 커맨드를 2번 꽉꽉 눌러주고 누른 상태가 되면은 사파리 관련해서 단축키가 쫙쫙쫙 나오고요. 반대로 이제 파인더에 가서 딱딱 눌러주시면 파인더에 관련된 단축키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단축키를 많이 쓰는 영역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인데, 메모에 가셔도 눌러주시면 메모에 관련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일반에서 가장 아래쪽에 퍼시스턴트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으로 딱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요거 이제 ESC 키로 딱 설정을 해주시면 이 상태에서 커맨드를 3번 눌러주시면 딱 고정된 채로 컨닝 페이퍼가 뜨고요. ESC 누르면 꺼집니다. 원래 기존 같은 경우는 2번 누르고 꽉 누르면 이렇게 떴다가 손을 떼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까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핫키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커맨드 할당이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이게 옵션이 편하시면 옵션으로 바꾸시고 아니면 쉬프트 뭐 여러 가지로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8번째, 레이캐스트. 단축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말 빠지면 서운한 앱, 정말 중요한 앱 중에 하나가 레이캐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써도요 진짜 복잡하고 진짜 너무 많고요. 너무 어렵긴 하더라고요. 또 몇 가지만 딱 익히면 진짜 최고로 유용해요. 그러니까 보통 맥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를 검색하고 찾아내는 데 있어서 커맨드 스페이스바, 이 스팟라이트가 이제 근본이잖아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레이캐스트는요, 옵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뜨거든요. 스팟라이트보다 더 상위 버전이고요. 더 포괄적인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뭐 계산기 다 됩니다. 110 더하기 100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오늘의 환율 하시면 USD $10 이런 식으로도 바로 뜹니다. 그리고 뭐 날씨, 그리고 뭐 단위 같은 것들, 이런 그래서 기본적인 검색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윈도우 창을 관리하면 무조건 따라오는 앱 중에 하나가 렉탱글이잖아요. 저는 그걸 안 쓰고 있습니다. 딱 얘만 있으면요, 커맨드 쉼표 가시면 이제 설정이거든요. 여기서 익스텐션 가신 다음에 윈도우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분할이에요. 반분할 어떻게 할 건지, 6분의 1 분할 어디 할 건지, 뭐 4분의 1 뭐 엄청나게 복잡한데, 여기서
써야 될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맥북 네오는 어쨌든 화면이 작다 보니까 반분할이 저는 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반분할, 오른쪽 반분할에 대해서 여기서 단축키를 먹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Shift 왼쪽 키, Left 할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Shift 오른쪽 키, 그리고 전체 화면은 Shift 위키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제가 Shift 위키 누르면 전체 화면이고요. Shift 오른쪽 누르면 반분할, 이렇게 하면 왼쪽 반분할, 이런 식으로 빠릿빠릿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하나를 했냐면 Shift 밑으로 내리면 이런 식으로 아래 반분할도 가능해요. 빠르죠? 이외에도 진짜 괜찮은 게 단축키 세팅이 진짜 편해요. 트래쉬 한번 쳐볼게요. 휴지통이잖아요. 여기서 empty 트래쉬, 휴지통 비우기인데요. 이것도 여기다가 단축키 할당을 하시면요, 저는 이제 옵션 2로 해놨거든요. 이렇게 바로 비울 거냐 엔터 쳐주면 비워줍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퀵링크. 그리고 퀵링크에 가시면 저는 이미 할당해 둔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어떻게 쓰시냐면 레이캐스트에 간다, 크리에이트 퀵링크를 검색한다, 더블 클릭 눌러주시고요. 뭐라고 별칭을 지을 건지, 예를 들어 유튜브 키는 걸 이제 할당할 거면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링크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 링크 같은 경우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복사하기 붙여넣기, 다시 레이캐스트 가셔서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커맨드 엔터 누르면 저장이거든요. 이렇게 저장만 하시면요, 어떻게 되시냐면 커맨드 쉼표 설정에 가시고 익스텐션 가셔서 퀵링크 가시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지금 보이시죠? 와이바이 채널로 저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저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할당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옵션 G를 누르면 쟤는 제미나이가 바로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냐면 Gmail, 옵션 L을 누르면 메일이 바로 이렇게 뜨고요. 그다음 옵션 W를 누르면 저의 스튜디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이 핫키를 설정하는 거 말고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알파벳을 좀 따서 할당을 하면 뭐가 좋냐면 구글 G,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Y라고 해두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레이캐스트를 키신 다음에 G를 치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치면요, 바로 알아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와이바이 테슬라 이렇게 치면요, 유튜브에서 바로 검색을 해줍니다. 괜찮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저는 카카오톡도 할당을 했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게 설정 가신 다음에 익스텐션에서 올에서 카카오를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핫키에 딱 배당을 하면 옵션 K 누르면 카카오톡 이렇게 바로 떠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에이트 스니펫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몇 단어만 입력하면 바로 완성본이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뭐 계좌 어떤 걸 나올 거냐 110 머시기 써놓으시고 어떤 걸 썼을 때 소환되게 할 건지까지 하시는데, 여기서 한글이나 이런 영어를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 이런 발동이 좀 잘 안 되고 느낌표나 아니면 땀 표시 이런 거 쓰신 다음에 예를 들어 은행 뭐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은 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느낌표 M을 치면 이메일이 바로 나오게 이런 식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막 기능이 끝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긴 한데, 또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클립보드 앱도 따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저는 어떻게 할당을 해놨냐면 옵션 B를 누르면 클립보드가 바로 뜨고요. 여태까지 했던 것들 복사가 다 됩니다. 이미지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예를 들어서 이 링크를 복사할 거다 하시면 액션에 들어가시면 바로 페이스트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기 이제 레이캐스트에서 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마켓이 있어요. 여기 마켓 가시면 진짜 서드파티에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레이캐스트는 잘 쓰면 추가적인 앱이 필요 없어서 절감이 많이 된다. 9번째, 이나. 이제 맥을 위한 전용 미디어 플레이어죠. 이게 되게 좋은 건요, 퀵타임에서 열리지 않는 NKV, 뭐 AVI 이런 포맷들을요, 코덱 설치 없이 열어줘요. 이게 애초에 맥OS 네이티브로 개발이 돼서 원본 고화질 영상을 그냥 축 틀어놔도요, 일반 다른 서드파티 플레이어와 비교해서 배터리 소모가 좀 적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딱 이 설정에 가셔가지고 뭐만 하시면 되냐면요, 유틸리티 가셔서 기본 응용 프로그램에 이날의 기본 응용 프로그램으로 지정, 요것만 승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얘의 장점이라면 이런 식으로 트랙패드와의 연동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시면 빨리 감기, 위아래로 가시면 음량 조절을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밖에도 이런 식으로 PIP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하나 목록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설정에 가시면 이 색상 조절이라든지 비율 조절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앱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URL 열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URL만 입력하시면 고화질로 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유튜브든 웹사이트든 여기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런캣. 이것도 너무나 많이 아시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리는 고양이인데요. 또 맥북을 새로 사셨으니 이제 까셔야 되는 거죠. 작고 이 소중한
유용한 네오가 벅찬 환경에 놓이면 안 되니까 틈틈이 이제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얘가 연락이 달리고 있다. 아, 지금 맥북이 헐떡이고 있구나.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눌러보면 뭐 CPU, 그 다음 메모리부터 해서 용량 체크까지, 아, 용량 진짜 많이 쓰고 있다. 또 여기서 러너를 클릭하시면 고양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 무료도 있긴 한데 저는 또 특이한 걸 하고 싶어가지고 이 스토어에 가가지고 또 유료로 샀습니다. 11번째, 클립 그랩. 두 가지 목적이 딱 부합하는 그런 앱인 것 같아요. 웹이나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을 고화질로 다운로드 파일화해서 요걸 이제 레퍼런스로 쓸 목적과, 또 하나는 이제 비행기라든지 와이파이가 안 되는 환경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유튜브 영상을 따로 이제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유튜브가 이제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있지만, 그리고 또 좋은 건 이 앱 자체에 유튜브 검색을 또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검색하시고 영상 찾아서 원하는 고화질로 또 저장까지 가능합니다. 12번째, 뱃파이. 예전에는 이거가 무료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덧 유료가 됐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건 구독제가 아니라 한 번 사면 그냥 평생 소장이더라고요. 얘의 장점이라면 배터리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설정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도 당연히 볼 수가 있어요. 전력이 지금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온도라든지 사이클 수 이런 거 다, 그리고 배터리 성능 상태도 다른데 어렵게 가서 찾지 말고 바로 체크가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설정에 가보시면 우리 스마트폰처럼 최대 충전 한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보통 80%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하잖아요. 맥북 네오는 제가 써보니까 배터리 조르더라고요. 배터리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일단 90%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관리를 잘 좀 하기 위해서 이 앱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네오는. 특히 이제 크램쉘 모드로 늘상 쓰시는 분들은 꽂아놓으면 전력 공급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배터리 수명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얘가 유용해요. 그래서 충전한도 설정하시고 이 상태에서 체크박스 다 체크해 주셔야 닫힌 상태에서, 잠자기 모드 상태에서도 이 앱이 제 기능을 합니다. 또 얘가 좋은 게 뭐냐면 80%보다 넘게 또 과충전이 됐다 그러면요, 방전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원래대로 언더로 떨어뜨립니다. 나 근데 80%까지 최대 한도로 해놨는데 만약에 어디 좀 멀리 나가야 돼서 배터리가 100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요, 배터리만 눌러주시고요, 100% 충전을 설정해 두시면 이 상태에서는 100%까지 차고요. 그 다음에 체크 해제하시고 이 상태에서 배터리 사용을 또 체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95%네, 80%까지 떨어뜨려야겠다, 방전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설정에 가시면 메뉴 상태에 이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서 배터리 잔량 표시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까지 표시하시면 시간이 떠서 괜찮더라고요. 13번째, 런치. 물론 이제 우리가 단축키를 잘 할당하면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앱스토어에 있더라고요. 받으면 간단하게 설정만 몇 가지 해서 저는 실행 중인 앱을 다 뜨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옵션 커맨드만 누르고 있으면 바로 앱들이 다 뜨고, 키보드 오른쪽 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엔터 치면 켜져요. 빠르게 작업하다가 전환할 때 편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무료로도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한데 저는 또 호기심에 제가 마루타로 유료로 9,900원을 내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앱 5개를 더 추가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단축키도 쓸 수 있고 다음 장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즘 제가 이제 맥북 네오를 구매하고 잘 쓰고 있는 앱 13가지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나 여러분이 좀 추천해 주실 또 앱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이번에 클립마이 맥과 관련해서 좋은 혜택을 또 주셔가지고 고정 댓글에 더보기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와이바이, 바이바이.